뭐 따라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디자인도 있네. 노즐 콘크리트의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장점도 말씀드렸어요.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아르헨티나 자주 가네요. 아르헨티나가 뭐 어찌됐든 전 국민이 단독에 많이 사니까 소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래서 이건 이제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습기가 많은 지역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은 생각보다 장마가 깁니다. 그 다음에 겨울도 길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부 노출 콘크리트는 괜찮아. 왜냐면 외부에 외단열을 하면 되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지가 열받고 지가 차가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이 물성이 그래. 얘가 물성이 그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메스감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가들이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마감이 끝난 거잖아요. 이게 콘크리트를 딱 이렇게 뽑아보면 구조해야지, 여기에 뭐 상대해야지, 마감 둘러야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콘크리트로 하면 이런 가벽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로 하면 구조도 되고 마감도 되고 외장재도 되고 내장재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후에 맞냐는 거죠. 역시나 띄웠다. 띄웠다. 아주 중요합니다. 띄운다. 줄기초죠. 줄기초를 딱 해서 가운데는 빵 뚫려 있다. 띄었다. 이거 다 띄웁니다. 매트기초 잘 안 해요. 이게 왜 구조가 단층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띄우는 거죠. 어쨌든 콘크리트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이런 디자인이 있어. 이런 것들을 목조냐, 스틸이냐는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나무 마감을 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이 집은 진짜 기역자 집인 거죠. 기역자로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와 날렵하게 위아래 해가지고 유리만 딱 끼우는 이런 디테일이 어렵습니다. 디자인 이쁜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 여기는 아르헨티나잖아요. 뭐 날씨가 워낙 따뜻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리만 탁 껴가지고 막 대단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첨화인데 이런 것들이 가벽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뭔가 하나로 만들 거는 콘크리트가 맞고 유리를 이렇게 딱 끼면 이쁜데 춥고 덥다. 결론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기 단열을 뭔가 우리가 열교라는 게 있지. 열의 브릿지를 항상 끊어야 되잖아. 내부 열과 외부의 어느 경계선에서 끊는 부분이 필요한데 콘크리트를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만들면 이 열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기가 들어오고 더운 공기가 전달해서 나가는 거죠. 어쨌든 콘크리트는 열 전달을 잘한다. 그러면 내부 열을 전달한다. 외부의 냉기를 전달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결로의 이 부분은 이제 결로가 쫙 생기는 거죠. 안 봐도 뻔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거는 거푸집을 갖다가 이렇게 미송 이렇게 나무 이렇게 딱 된 겁니다. 찍어내면 이렇게 줄이 쭉쭉쭉 가는 거죠. 아니면 민자를 할 거냐, 아니면 코너를 할 거냐에 따라서 노즐 콘크리트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역자 된 거죠. 이건 또 팠더라고요. 파서 브릿지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영역과 요 영역을 분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거실 주방이고 여기는 방존이다. 그래서 브릿지로 연결해서 붙여도 되는데 띄는 거죠. 참 봅시다. 보시면 여기 램프로 올라가는 거. 내가 계단이 싫어. 그러면 이렇게
램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슉슉 들어가면 되죠. 계단을 뭐 4단을 놓을 거냐 아니면 램프로 올라갈 거냐 선택하시면 된다. 당연히 램프가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현관이 있는 거죠. 현관에서 이제 여기로 가면 L, D, K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를 중심으로 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거의 뭐 복도가 막 어쨌든 얘는 다 복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방이 4개입니다. 방이 4개. 방은 2850에 4m.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적당히 있고 여기 이제 옷장이 다 방마다 있습니다. 화장실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방 3개 쓰고 여기서 마스터죠. 마스터가 4.1m에 4.5m에 여기로 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붙박이장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릿지로 넘어간다. 방이 여기 있네. 방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마스터 좀만 별도로 있는 거죠. 별도로 따로 있고 아이들 방은 저쪽에 LDK 저 거실 주방에 여기다가 붙여놨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려면 이제 이건 부모님 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부 사진을 보면 이 노출면이 이게 한 면을 만드는 거야. 여기다 유리막 낀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따라했다가 제가 얘기했죠. 이 냉기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요 부분은 차다. 차니까 어떻게 돼요? 차니까 결로가 생긴다. 겨울이죠. 여름엔 어떨까요? 거꾸로 여기가 이 슬라브가 뜨거워져. 우리 옛날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물 뿌렸거든요. 왜냐면 마감재도 없으니까 단열이 옛날에 별로 안 좋으니까 지붕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콘크리트가 열 전달을 잘한다. 그리고 턱도 없어. 비 오면 들어온다. 이런 디테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안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한다? 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열교를 막는 요 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아래로 턱을 만들어줘서 여기 단열을 끊어줘라. 열교를 막아야 된다. 방수턱을 만들어라. 이런 거죠. 벽난로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그냥 뭐 인건비가 싸니까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 인건비가 싸다. 그래서 막 이거를 막 가구를 막 노출 콘크리트로 막 이게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여기다가 벽난로 하는 거죠. 여기 콘크리트는 어쨌든 벽난로 열에 괜찮죠? 이 전체 벽이 뜨거워지겠죠. 열 전달을 콘크리트는 잘한다. 주방도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죽이는데 그냥 뭐 천장도 콘크리트. 이 벽은 나무로 마감을 한 거죠. 이쪽으로 본 거죠.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에 들어와서 방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고 아니면 여기로도 가고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끊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로 들어가고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갑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똑같이 벽난로가 하나 있다. 난방은 벽난로로 다 한다. 그래서 거실에 이 방은 어떻게 하냐? 안 춥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콘크리트로 그냥 옷걸이 해놓은 거 봐. 뭐 선반도 그냥 다 콘크리트로 무슨 가구도 콘크리트로 합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다 뽑아버렸어요. 이런 것들 뭐 좋은 디테일은 아니죠. 사실은 어려운 디테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문도 그렇고 어려운 디테일입니다. 결로에 뭐 비 들어오고 막 이런 거죠. 어쨌든 아르헨티나 노출 콘크리트 우리가 이거 뭐 따라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디자인도 있네. 노출 콘크리트의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장점도 말씀드렸어요. 디자인은 1.8 디자인 좋아요. 편리성 뭐 쏘쏘 가성비 에너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아이디어는 그냥 중간이었습니다. 7.6 감사합니다.